반찬통을 손에 든 채 아파트 복도에 서 있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딸이 문이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시는 건 좀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오시기 전에 꼭 연락 주세요. 아니면 오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에 든 반찬통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무거웠던 건 반찬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돌아서는 발걸음은 오래도록 귀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퇴직금 전부를 털어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적금까지 깨서 보탰던 전세자금이었습니다. 딸은 그날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사위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 앞에서 어머니는 문턱도 넘지 못하고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지켜야 할 거리가 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도 거리를 잃으면 부담이 된다는 것을, 도움도 선을 넘으면 빚이 된다는 것을. 그런데 딸이 저 말을 하기 전날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왜라는 질문 하나에 붙잡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늦게 깨달은 한 어머니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일부. 그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출근했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 일에 매달렸습니다. 쓸쓸함을 견디는 방법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딸이 결혼하면 집 한 채 마련해 주는 것. 그것만 이루면 자기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점심값을 아껴가며 모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녁 먹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바빠서 그렇게 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여행 다녀요. 남편이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려면 돈이 있어야지.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회사는 괜찮았지만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결혼을 하나. 그래서 더 일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청소 일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33세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단을 준비하면서 사돈을 만났습니다.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 착합니다. 두 집안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조용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전세금 보태 써라.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위도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들러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왔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미역국,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사위가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였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을 사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받았는데 조금 부족해서요. 2,000만 원 정도요. 너무 큰 금액이라 미안해요. 어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마련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있는 계좌에 1,500만 원, 15년 넘게 부어온 적금에 800만 원, 남편이 남긴 보험금에서 200만 원.
모두 합쳐서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금액보다 5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까지 써라. 집 꾸미는데 보태고. 어머니는 그렇게 전부를 건넸습니다. 딸은 받기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노후 자금인데 이렇게 다 쓰시면 어떡해요. 괜찮다. 엄마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까. 사실 연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남짓. 그래도 딸 걱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딸 가족이 입주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나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딸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 집 못 샀어요. 평생 은혜에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빈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텅 빈 통장을 보면서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애 걱정은 덜었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고생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부. 처음 2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 딸 집을 찾아갔습니다. 외손주가 태어난 뒤였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사들고 가면 사위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또 이런 거 사오시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도 표정은 밝았습니다. 외손주를 안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을 때면 외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안에 남편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가 닮았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그냥 그래요.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위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방문하면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도 통화할 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금방 끊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핑계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싸서 딸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아,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사위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손님 계셨구나. 미안하다. 금방 갈게. 사위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나오는데 귓가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 친구가 작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자주 오시나 봐? 사위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갔습니다. 그것도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갈까 하는데 괜찮겠니?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말에 오세요. 주말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친구 만난다며 나갔습니다. 딸과 외손주만 있었습니다. 딸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회사 일 많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바빠요. 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외손주를 안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엄마 갈게. 딸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입주할 때만 해도 사위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딸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뒤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까 하는데 딸은 한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엄마,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요즘 애도 어리고 집안도 정신없어서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뭐가 달라지나. 그냥 딸 얼굴 보러 가는 건데. 외손주 보고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 어느 날 사위가 통화 중에 툭 말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들 있을 땐 좀 갑자기 오시면 제가 좀 곤란해요. 왜? 그냥 좀 그래서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이제 어머니가 자주 오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자주 가는 게 문제인가? 그럼 얼마나 가야 하는 건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래도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딸이 힘들다니까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3부. 그날도 별일 없는 오후였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미역국,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딸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딸은 어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미역국 진짜 맛있어. 그렇게 말하며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반찬통에 담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옷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빗었습니다. 왠지 오늘은 제대로 준비하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갈까 하는데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 반찬만 두고 올 테니까. 그래도 금방이야. 걱정 마.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인데 뭐가 잘못되겠어. 복도를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눌렀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손주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딸이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분명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으로 오는 소리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야기 좀 해요. 복도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반찬통만 내려다봤습니다. 너무 자주 오시는 건 좀 힘들어요. 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준비해온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오시기 전에 꼭 연락 주세요. 아니면 오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지난 세월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알았다. 어머니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반찬은 두고 갈게. 아니요. 엄마, 괜찮아요. 요즘은 배달도 많고 엄마 힘들잖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희 냉장고에 반찬 많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에 든 반찬통이 무거웠습니다. 사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집인데 오늘따라 더 썰렁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반찬통은 그대로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꺼내서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미역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는 기름이 엉겨 있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누구한테 줄 수 있을까?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는데 냉장고 안이 보였습니다.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다 혼자 먹으려고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보였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소풍날이었습니다. 딸은 어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도 서 있었습니다. 셋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딸이 그림 그리기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최고야. 딸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붕어빵을 사주면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최고.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딸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 오늘 수학 시험 잘 봤어. 그래? 우리 딸 똑똑하네.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될 거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열심히 살 거야.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딸이 대학생이 되고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컸으니 당연한 거라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맞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예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 왜 그러냐고 물어볼까?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따질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만든 음식은 혼자 먹으려니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국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밥상을 그대로 두고 소파로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딸 집 마련해줄 때 쓴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12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전부였습니다. 25년 넘게 일해서 받은 돈 1,500만 원. 15년 넘게 부어온 적금도 다 썼습니다. 800만 원.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보탰습니다. 200만 원. 그렇게 2,500만 원을 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는 딸 집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가지 말라는 딸이었습니다. 통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도와준 게 부담이었을까? 평생 모은 돈을 다 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당신, 너무 많이 줬어요. 남편이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죠.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을 겁니다. 딸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도 사세요.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부.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생각이 자꾸 딸에게 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지나가며 봤지만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비슷한 나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화투를 치는 사람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다들 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 사세요? 저쪽 아파트요. 아, 그쪽이요. 나도 그 근처 살아요. 자주 나오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은 박 여사였습니다. 74이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지방에 있고 한 명은 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예요.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식들 만나기 어렵죠. 박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바쁘다고 하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바쁘죠. 박 여사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나는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예전엔 딸한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주고 집도 사주고. 그래야 나중에 날 챙겨줄 거라고 믿었죠. 어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딸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기로 했어요. 딸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게 쉬운가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안 쉬웠죠. 근데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내 인생인데 내가 안 살면 누가 살아줘요. 박 여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엄마가 엄마 인생 사는 걸 더 편해해요. 서로 부담 안 되니까.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딸 인생은 딸 것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퇴직금도 적금도 다 딸한테 줬습니다. 남은 건 빈 통장과 빈 집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지켜야 할 거리가 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가까움이 아니라 숨 쉴 거리였습니다. 선을 넘는 도움은 고마움이 아니라 빚이 됐습니다. 6부. 다음 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경로당에 매일 나갔습니다. 박 여사와 친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집 사줬는데
요즘 연락도 안 돼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위가 눈치를 줘서 가기가 힘들어요. 나도 그래요. 외손주 보러 가면 귀찮아하는 게 느껴져요.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들 비슷했습니다. 자식한테 잘해줬는데 결국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산책 한번 갈까요? 산책요? 네.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같이 가시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주말에 산책을 갔습니다. 8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도 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박 여사가 과일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드세요. 다들 받아 먹었습니다. 어머니도 한 조각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뭔지 알겠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집 사주고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이에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인생 삽시다. 늦었다고 생각 말고.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그날 공원에서 돌아오는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웃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간단한 안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낸다. 걱정 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언제 보러 가도 되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되겠다. 다음에 엄마 시간 될 때 보자. 처음으로 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딸도 어머니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경로당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 아, 좋으시겠네요. 엄마도 엄마 생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딸도 이게 편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다음 달에 딸을 만났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 점심 같이 먹어요. 어머니는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뭐가? 예전엔 자주 오셔서 좀 그랬는데 요즘은 엄마 생활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아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인생 사는 거지.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야 편해졌어요. 솔직히 너무 자주 오시면 부담됐거든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 자주 가는 게 딸한테는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알겠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편하게 지내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집을 마련해 준 건 잘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뒤로 자기 삶까지 포기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식은 사랑하되 내 삶까지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것을. 도와주되 내 노후까지 희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엔딩.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산책도 다녔습니다. 박 여사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요리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웠습니다. 딸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딸도 더 이상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생기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가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사니까.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좀 심했죠?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숨 쉴 수 있는 거리를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늦게 배웠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떠오른 그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한 통만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조용한 위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